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낙연이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의 한 인사가 이재명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 옮긴 것은 부산대병원의 의사들을 믿을 수 없었다. 해코지를 당하는 불안이 있었다. 제가 이 이재명의 피습이 있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길 때부터 이건 단순히 잘하는 병원, 의수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부산대병원을 믿지 않는다. 이재명이 뭔가 숨기려고 하고 뭔가 다른 작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확인이 되는 셈입니다. 오는 4월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청와대 전 행정관입니다. 행정관이 부산대병원을 어떻게 믿느냐, 이재명을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낙연은 탈당해서 창당하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120명의 현역 의원을 동원하고 당 간부들이 모두 나서서 이낙연을 처단해야 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은 민주당이 너무나 폭력적이고 저열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낙연에 대한 문제, 그 다음 이재명이 자신의 피습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 부분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선 국면에서 이낙연의 탈당, 이재명의 피습, 이 부분에 대처하는 것이 이재명이 여전히 침묵입니다. 이재명이 여전히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성호를 비롯해서 문자로 모두 주고받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은. 그런데 이재명이 전혀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마 이재명은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 이낙연의 탈당 그리고 자신의 피습 뒤에 이 대처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낙연의 탈당, 신당 창당입니다. 민주당은 낯선 당이 되었다. 민주당은 1인 방탄을 위해서 폭력적이고 저열한 정당으로 변질했다. 정당의 정신, 가치, 정당의 수준을 잃어버렸다. 완전히 쓰레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이 제시한 것은 이낙연의 속마음은 사실은 민주당을 되살리는 것일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드러내면 민주당에서 이재명과 개딸, 이 친명 의원들 일부를 드러내면 민주당을 다시 과거의 민주당으로 다시 되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낙연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는 다당제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당제가 이제 필요할 때가 됐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려면 다당제가 되어야 한다. 이 양당 구도에서는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낙연의 유연한 이 전략으로 보입니다. 총선을 3파전 구도로 가져가자. 지금 곧바로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이 장악한 전 민주당을 곧바로 소멸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3파전으로 가져가면서 자신이 만드는 이 신당의 원칙과 상식을 비롯해서 이준석 등등 크게 존재 가치가 없는 이런 많은 신당들을 모두 흡수하겠다라는 뜻을 비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총선을 3파전으로 가져가게 되면 지금의 이재명에 의해서 장악된 이 저질의 민주당을 대체하는 이 자신의 신당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명분으로도 또 지역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낙연을 잡지 못했다. 결국 잡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이낙연이 계속 이재명에게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이 공천을 나누자. 당을 독점하는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 문재인도 그런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 자신의 측근들로 당을 완전히 개딸당, 이재명 당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그래도 1%, 2%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재명이 외면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이낙연을 잡지 못하고 이낙연이 결국 탈당을 했다. 3파전이 되었다.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총선 구도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분당이 되는 이런 3파전 구도라면 국민의힘이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한동훈 효과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가장 달라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감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승부에서 자신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있게 되면 많은 결정들이 여유가 있어지고 많은 결정들이 더 합리적으로 됩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동훈에 대한 공격이 먹혀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동훈의 정치력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서 한동훈,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싶은데 지금 뭐 공천위원장도 임명이 됐고 공천위원도 임명이 됐습니다. 이철규도 포함이 됐죠. 이철규까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곧바로 부산에서 비대위를 열고 공천위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자 당장 터져 나오는 이야기가 이철규가 포함이 되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이런 이 발목 잡기가 나옵니다. 한동훈의 말은 명쾌합니다. 당을 이끄는 사람은 한동훈이다. 자신이 직접 공천을 챙기겠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이건 악법이죠. 이건 뭐 거부권 행사가 맞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그 뭐 명품 백을 받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론도 좋지 않고 이런 공격들, 또 비대위원들에 대한 공격, 또 한동훈 비서실장에 대한 공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동훈이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서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를 하면서 한동훈에 대한 공격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선 전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공격이 먹혀들지 않고 이런 자신감이 유지된다면 거기에다가 이 3파전 구도가 된다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월등히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막지 못했다. 이재명은 막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막게 되면 이걸 막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민주당을 개딸당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뭐 사법 처리되거나 정치적인 책임을 지기 전에 이미 당에서 쫓겨나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걸 막지를 못했다. 아마 이재명으로서는 이 뼈저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낙연에 대해서 지금 이낙연의 이 탈당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도부 모두 나서서 지금 처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이낙연 탈당, 신당 창당의 명분만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동력만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재명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재명은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단식이고 또 이런 식으로 피습을 당한 뒤에 굉장히 그걸 부풀리는 식으로 입원을 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무리하거든요. 이렇게 무리하게 되면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비상식적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이재명만 없다면 민주당도 그런대로 정당이지 않느냐. 이재명이 있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정당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낙연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1인 정당, 방탄정당으로 변질했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해졌다. 이미 정치가 아니다. 정당이 아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낙연은 유연하게 현실적으로 총선에서 이 민주당을 대체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3당 체제로 가자. 3파전으로 가자. 이제 우리나라도 다당제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유연하게 총선에 임하는 전략을 내비쳤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처하는 방법, 그 다음 지금 많이 나와 있는 뭐 이준석, 양향자 이런 모두를 끌어안는 원칙과 상식까지를 모두를 끌어안는 방법이다라고 이낙연은 판단을 한 겁니다. 이재명이 또 한 가지 여기에서 골치 아파진 것이 지금 선거 제도입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을 개딸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위성정당을 없애고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낙연도 탈당한 마당에 남아있는 민주당을 그래도 추스르려면 지금 뭐 범민주연대 이런 식으로 기존의 이 준연동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개딸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낙연이 탈당했는데, 이낙연이 탈당하고 나서 준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그 새로 배지를 다는 사람이나 이미 한번 달았던 사람이나 모두 배지를 달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노리는 게 이 준연동형 위성정당입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이걸 막을 수가 없다. 이것도 막아야 하는데 이것까지 막으면 민주당은 더 쪼개진다. 이런 또 이재명은 딜레마에 처한 겁니다. 계속 궁지에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결국은 준연동형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위성정당을 유지하는 쪽으로. 그래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뭐 연립형 위성정당 이런 형태를 가져가게 될 거다. 이낙연 쪽도 지금 이준석이라든지 모두 끌어안으려면 이 준연동형이 더 유리하다. 국민의힘만 명쾌하게, 국민의힘은 당당하게 위성정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이 선거제도를 만드는 그런 폭력을 행사한 것이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딜레마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재명 측이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선웅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도 지냈고 뭐 민주당의 구의원도 지냈고 오는 4월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여선웅이 한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의 생각을 실토를 한 셈입니다. 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느냐. 지금 정청래가 이야기했듯이 잘하는 병원, 서울대병원이 잘하는 병원이라고 생각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산대병원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나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 행위들이 진행이 돼서 만약에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나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 행위를 부산대병원에서는 의사들이 할 것이다. 이 우려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겁니다. 이재명이 부산대병원을 패싱한 것, 부산대병원보다 서울대병원이 더 잘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서울이 자신의 이 생활 터전이니까 가족들이 있는 곳이니까 수도권이 서울로 옮겨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건 이거라는 겁니다. 이 여선웅이 이야기한 부산대병원의 의사들이 만약에 이재명에게 해코지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우려가 됐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이다. 실토를 한 겁니다. 의사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부산대병원 의사들이 이재명을 해코지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부산이 민주당 이재명에게는 북한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참 부산 시민들이 또 한 번 참 어이가 없어지는 대목입니다. 의사가 해코지를 할 것이다. 과연 이 수술이라든지 이런 치료에서 해코지만을 생각했겠느냐. 제가 계속 의문을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부산대병원에서는 이재명의 부상이라든지 치료라든지 많은 정보를 보완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정보가 새어나가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뭔가를 숨기고자 해도 그게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게 가능한 곳이 서울대병원이고 서울대병원의 그 담당 의사 아니겠느냐.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준호가 그 담당 의사와 통화를 했고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부산대병원에서 부랴부랴 옮긴 것이고 서울대병원은 사실은 거짓말로 브리핑을 했던 것입니다. 부산대병원에서 이재명이 입원을 하면 의사들이 해코지를 할 것이다. 이게 이재명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재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피습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자신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전혀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낙연이 탈당을 하는데도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 홍익표입니다. 홍익표를 비롯해서 오늘은 김성주 의원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계속해서 경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테러 수사를 잘못하고 있다. 또 발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 테러범, 피습범이 의거를 벌인 것처럼 되고 있다.
당적을 모두 밝혀라, 신상, 변명문, 이런 것들을 모두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특검을 할 수도 있다.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의거가 되어가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 아니냐, 뭘 숨기려고 하느냐, 이렇게 계속 경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을 공격하면서 또 가짜뉴스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태도,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까지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홍익표가 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음모론을 또 꺼냅니다. 이게 앞으로 굉장히 후유증을 낳게 될 텐데도 이재명은 지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모두 공개를 한다면 당할 쪽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정말 단순한 테러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비습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것도 배우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어떤 것도 이게 그러니까 자작극일 것 같지도 않고 한눈에 봐서 굉장히 엉성한 어떤 분노에 찬 한 개인의 이런 행동이다라는 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음모론을 주장하고 경찰을 공격하면 지금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 기자들을 통해서 또 경찰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흘러나와 있습니다. 이 당적이라든지 그 변명문이라든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피습을 했는가 그 동기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전체 자체가 너무나 유치한 것이어서 한동훈의 대처가 명쾌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정치 테러, 상당히 유치한 수준의 정치 테러다. 이건 없어져야 한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재명이 옮긴 것은 분노할 만한 일이다. 우리 의료체계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이다. 그렇지만 비난하지는 않겠다. 정치 테러를 비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상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하고 경찰을 공격하면 갈수록 민주당이 불리해질 뿐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피습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재명의 의식은 거의 정상 상태였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부상에 대해서 또 치료에 대해서 무엇을 숨기고 싶었는지 부산대병원을 정말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해코지를 할까? 정보 보안이 되지 않을까? 많은 것들 때문에 옮겼을 겁니다. 이재명이 전혀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피습 사태를 몰아가면 이재명 더 우스워지고 더 추악해질 뿐입니다. 이 피습은 의거냐 의거 아니냐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정치 테러는 없어져야 하지만 정말 사라져야 하지만 오늘 이낙연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치를 폭력적으로 저질러 만드는 것이 누구냐? 지금 이재명이고 지금의 민주당이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재명이 지금 두 가지 부분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낙연의 탈당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피습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